일단 인사부터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저는 이제 법무법인 정론의 김수혁 변호사라고 하고요. 몇 년 전부터 그 영혼모 통해 가지고 법률 상담소를 만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상담을 진행했었어요. 제가 최초에 이 화물 운송인들 관련해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게 된 게 제 뭐 친구도 있고 제 지인분들 중에 이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가 좀 말하자면 뭐 무법지대다. 뭐 법이라는 게 뭐 통하지가 않고 피해당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운송료 못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그래서 조금 법조인들의 어떤 조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여기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상담을 좀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한 상담 건수가 약 한 100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굉장히 많은 숫자의 어떤 그 상담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일부는 실제로 소송을 진행해서 뭐 대부분은 승소를 했고요. 근데 제가 1000건 정도를 이제 계속 상담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겪으시는 일들이 굉장히 패턴화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운송업을 하시게 된다면은 이제 맞닥뜨리실 수밖에 없는 법적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대응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되는 필수적인 법률 상식이 뭔지, 이거를 오늘 좀 설명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 법무법인 정론이라는 데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이 화물 운송 일은 사실 일부긴 한데, 제가 굉장히 좀 말하자면 좀 애정을 갖고 좀 이 사건을 많이 봤어요. 굉장히 억울한 일 당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좀 막막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거 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자, 일단 화물 운송업의 기초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보통 분들이 이제 화물 운송 일을 하게 되시는 어떤 그 일의 순서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뭐 A씨의 화물 운송 연대기라고 일단 써놨는데, 한번 순서로 한번 볼게요. 최초에 여러분들이 이제 광고를 보시죠. 인터넷 같은 데 광고를 보시고, 뭐 광고에 이렇게 써 있죠. 일이 쉽고, 월 몇백만 원 보장되고, 뭐 자기가 잘하면 뭐 투잡, 쓰리잡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뭐 출퇴근도 자유롭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놓기도 하고요. 자기 능력에 따라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써놓기도 하죠. 근데 운송사를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설명을 듣게 되세요. 그럼 운송사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말하자면 계약서의 덤이라고 할까요? 여러 계약서를 갖고 와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요. 그럼 거기다 사인도 하시고 도장도 하시고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뭔가 이제 좀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말했던 거랑 내용이 조금 다르고, 수익도 보장이 안 되는 것 같고, 그제서 이제 뒤늦게 이제 인터넷 같은 걸 찾아보면 뭐 지입 사기 같은 게 되게 많다. 화물 운송 일 잘못하다가 뭐 굉장히 힘든 경우를 많이 당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어쨌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업무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업무를 시작한 이후에도 이게 일이 굉장히 어렵고 몸도 힘들고 수익도 생각보다 나지 않는 거예요. 뭐 한 달 매출액이 뭐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인데 기름값만 해도 뭐 몇백만 원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손에 잡는 돈이 이제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면서 불만이 누적되다가 이게 내가 지입 사기를 당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런 패턴으로 가시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오신 분들은 지금 시작하신 분도 있는데, 시작하기 전에 오셨다고 하니까 이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상위 뭐 0.1%이신 거예요. 그 창업을 하시기 전에 뭔가 철저히 알아보고 하시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한테 그럼 전화를 많이 주시거든요. 언제 주시냐? 2번 이후에 주세요. 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저한테 전화를 거의 주세요. 저 전에 전화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이미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연락을 주시는 거죠.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그 전에 미리 좀 알아보고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왜 이러실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저희가 운송사에 갔을 때 계약서를 뭐 여러 개 작성한다고 했죠. 근데 그런 게 막 구분이 안 되어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계약이 크게는 3가지 종류의 계약이 섞여 있더라고요.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보통 화물 운송 위숙탁 계약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크게는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중고 화물차 매매 계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번호판 임대 계약이 하나 있어요. 그 세 번째는 일자리 주선 계약이 하나 있어요. 이건 제가 하나의 전형적인 예시를 들어드린 건데, 모든 그 운송업체에서 계약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제 막 여러 가지 변형이 이루어져요. 뭐 예를 들면 화물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일자리 같은 거는 필요 없고 나는 이제 콜에서 내가 알아서 일자리를 찾겠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 3가지 계약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 3가지 계약에
대금을 특정을 안 해놔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 전체적으로 뭐 한 8천만 원이라고 쳐볼게요. 8천만 원이라고 계약이 퉁쳐져 있는데 그 안에는 화물 자동차를 산 계약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번호판 빌리는 값도 들어가고요. 일자리를 주선해준 비용도 들어가죠. 근데 화물 자동차 값은 얼마고, 번호판 임대료는 얼마고, 뭐 일자리 주선 비용은 얼마고, 이런 게 구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중에 어느 한 군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거를 법적으로 문제 삼기가 되게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1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중고 화물차 매수, 매매,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되게 안 좋은 차를 비싸게 팔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건 일종의 뭐 중고차 매매 사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번호판 임대는 다음에 얘기하고, 세 번째, 일자리 주선이 있죠. 일자리 주선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좋은 일자리가 있잖아요. 본인 입장에서. 예를 들면 우리 집 되게 근처에서 화물을 운송해가지고 비교적 왔다 갔다 하기 좋은 위치에 있는 그 장소까지 옮기고, 또 우리 집으로 바로 돌아오고, 그리고 뭐 옮기는 화물의 어떤 그 종류에 따라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있을 수 있고요. 처음에는 그런 걸 생각하고 왔는데 이게 내용이 점점 달라지는 거죠. 갑자기 노선을 바꾸기도 하고요. 갑자기 운송해야 되는 물품을 바꾸기도 하고요. 그럼 나중에 이제 그걸 가지고 문제 삼기가 되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은 2번이에요. 번호판의 임대라고 하는 그 부분.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지입계약의 문제로 연결이 되거든요. 지입계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